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의 1순위 청약 접수 경쟁률이 나왔는데요. 제가 특별공급 접수 현황을 보고 아주 많은 청약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청약 접수 경쟁률을 보니까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84 A타입 같은 경우에는 179세대 모집에 무려 김포에서 3,509개의 청약이 들어갔고요. 기타 지역에서는 1,782개의 청약이 또 들어와서 무려 30대 1에 가까운 청약 접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풍무역 푸르지오의 청약에 사람들이 더 몰리게 만든 효과도 있었다고 보는데요. 지금 서울이나 경기 남부의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LTV가 40%의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6억까지로 묶여 있고요. 또 금액에 따라서 4억, 2억까지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매하기가 정말 어려워졌는데요. 그동안의 규제책들을 보면 627 대출 규제부터 해서 9월 7일 공급 대책, 10월 15일 부동산 규제까지 해서 3번의 부동산 정부 정책이 나왔어요. 정책들이 나오면서 시장도 그에 맞춰서 시간을 두고 변화를 했는데요. 우선 627 대책은 대출 규제가 많이 들어가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었고요. 실제로 자금을 줄이다 보니까 수요가 억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전역하고 수도권 지역의 거래량이 많이 급강을 했었는데 8월 들어서는 또 오히려 특정 지역별로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모양새였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평년과 대비했었을 때 거래량이 아주 많이 받쳐주면서 매매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특정 지역들 위주로만 몇몇의 거래가 발생하면 그게 또 가격이 급등하는 이상한 시장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9월 7일 공급대책이 또 나오게 된 배경이 됐어요. 그게 공급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어떻게든 공급을 많이 할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내용이었어요. 135만 호면 부산광역시만한 신규 공급을 하겠다는 상당히 웅장한 계획인데요. 시장의 반응은 가격이 내려가기는커녕 오히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서울 집값은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나오고 나서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이 마포나 성동구, 강동구까지도 막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긴 했었는데 정말 그런 공급이 수도권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의 내용을 보면 신규 아파트 공급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빌라 공급, 그리고 임대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었고요. 또 공공성을 아주 강화하는 측면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이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급이 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의아함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더 급하게 집을 구매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책이 나올 때마다 자꾸만 계속해서 시장에다가 경고를 했어요. 앞으로 더 규제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더 대출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식으로 겁을 주니까 시장 참여자분들이 아무래도 더 무서우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하면서 혼돈의 시장 상황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냥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27 대출 규제나 9월 7일 공급 대책도 서울의 강남이나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같은 일부 지역들의 집값 급등으로 나온 대책들인데요. 사실 이런 규제나 공급 대책들이 나오게 되면 정작 피해를 보게 되는 건 고가의 서울 주택자들이 아니고요. 돈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 공급할 땅이 없으니까 서울 집값 잡겠다고 경기 외곽 지역에 공급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러면 경기 외곽 지역의 집값이 잡히겠죠. 그리고 경기 외곽에 공급한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서울 집값이 잡히겠냐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자금력 좀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서울로 몰림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추석 전후로 해서 그런 상황이 정말 심해지다 보니까 10월 15일 날 대책이 또 갑자기 나오게 된 거예요. 10월 15일 대책은 정말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반시장적이고 광범위한 규제의 내용이에요. 제가 대학교에서 경제학과를 전문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런 반시장적인 정책들이 앞으로 몰고 오게 될 역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규제 대상 지역이 워낙에 광범위하다 보니까 규제 지역 내에 인구만 1,300만 명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부평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10월 15일 대책 내용을 보면 서울 전역과 광명, 과천, 안양, 의왕,
수원, 용인, 성남, 하남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어버렸어요. 투기과열지구까지도 지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거래를 못하게 막는 정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수요 규제도 해보고 공급 대책도 해봤는데 이게 시장에서 안 먹히니까 그럼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하자, 이런 정책인 거죠. 그럼 당연히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투자자만 막는 게 아니고요, 실수요자도 막는 대책이 돼버렸어요.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면 투기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은 줄이면서 계속 수요를 누르는 거고, 이제는 전월세를 낀 집은 팔지도 못하게 하면서 공급도 누르는 거예요. 거기다 이젠 집 살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거래량이 늘어나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모든 지역을 다 규제를 하면 규제를 사람들이 느끼질 못해요. 사람들이 규제가 너무 익숙해지면 너도 규제, 나도 규제, 그러면 모든 지역이 다 규제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제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아마도 조만간은 부동산 시장이 그에 맞는 반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나온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의 청약 접수 경쟁률은 정책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아서 원래 들어올 청약보다도 더 많은 청약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정부 정책에 맞게끔 반응해서 움직이는 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경제학의 정말 기본만 이해를 해도요,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얼마나 시장을 왜곡시키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걸 결국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은 동탄이나 남양주 별내, 김포 풍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풍무역 푸르지오 청약 접수 경쟁률 보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든 집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겨우 2주 지났는데요, 시장 분위기를 가늠해보기 가장 좋은 사례가 김포의 풍무역 푸르지오 청약 접수 경쟁률로 나타났어요. 김포시 거주자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아쉽게도 어떤 타입에서도 당첨이 되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나온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의 청약 접수 경쟁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실거주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박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청약 경쟁률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분양권 전매도 안 되는 단지예요. 입주까지 다 해야 되는 단지고요, 투자자들이 몰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얼마 전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들과 맞물려 가지고 청약자분들의 고민이 정말 깊었던 단지인데요, 저는 풍무역세권이 앞으로 김포에서 대장이 될 만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또 김포 지역 분들이 아닌 경우에 풍무호반 서밋이나 푸르지오를 기다리지 말고 어디든 당첨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푸르지오를 보고 나서도 호반 서밋에 청약을 넣으셨던 분들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김포에서 풍무역 주변이 원래부터 핫하거나 이런 동네는 아니었거든요. 그 전에 풍무 롯데캐슬 시그니처나 해링턴 플레이스 모두 청약에서 대규모로 미달이 났었고요, 미분양도 아주 심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풍무 역세권 같은 경우도 분양을 그냥 단순히 낙관하기만은 어려웠던 지역인데, 물론 분양가라든가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괜찮은 면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그동안 입지가 좋았었던 김포 지역의 한강 주자인 오브센터나 한강 오퍼스 스위첸가가 대비했었을 때도 이번에 풍무역 푸르지오의 청약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74A타입은 206세대 모집에 1611개의 청약이 들어와서 당해 지역에서만 7.8대1 나왔고요, 기타 지역에서도 또 1072개가 들어왔지만 모두 낙첨이 됐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선호 타입인 74B타입은 111세대 모집에 총 당해하고 기타 지역 통틀어가지고 745개의 청약이 들어왔고요, 84A타입은 179세대 모집하는데 3500개가 청약이 들어왔어요. 84B도 당해에서 11대1, 84C도 당해에서만 8.3대1, 모두 김포 지역 분들만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풍무역 세권에서 앞으로 분양이 나올 단지가 풍무역 수자인 그라센트나 호반 서밋이 남아있는 블록들이 좀 있지만, 앞으로 분양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푸르지오 청약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또 다른 단지에 청약을 넣어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지역 주변의 동탄이나 남양주 별내나 김포 풍무나 부천이나 뭐 이런 서울 인접지역들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풍선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듯 하고요, 이번에 풍무역 푸르지오 청약 접수 경쟁률을 보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집을 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움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